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콘트 투자자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 이제 노트북을 사실은 놔두고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 지금 이제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주 주중에 한번 올리고 이번 주도 이제 주중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유튜브 뭐 여담이지만 유튜브 찍으려고 노트북 차에 싣고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고 했는데 요즘엔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장비들이 딱히 없어가지고 주중에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중에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 주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잡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조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잡코인은 아마 거래소에서 정리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또 뉴스가 몇 개 있었죠. 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로 법정 화폐,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말이 많은데 리걸 텐더라고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해외 기사 같은 데도 보면 이게 말이 많았고 좋은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잡코인 뭐 그다음 또 이런 토큰 뭐 요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짧게 보고 가격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이번 주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엘살바도르는 중미에 있는 그 작은 국가인데 예전엔 잘 살았습니다. 좀 그 중미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데 요즘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가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은 그 법정 화폐로 쓰고 있는 게 기존에는 그 미국 돈 달러를 쓰다가 거기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은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 엘살바도르 내에서 모든 물건의 값은 비트코인으로 매길 수 있고 세금도 가상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트코인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이제 같이 그 페어로 움직이는 알트코인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아마 통용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 하면서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가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가지고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 25%가량은 해외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 이런 것들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도 여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아프리카 몇몇 나라 그다음에 그 중남미 몇몇 나라들에서는 그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보게 되면은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파나마, 콜롬비아 이런 데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 모라토리엄을 한 뭐 5년마다 한 번씩은 뭐 모라토리엄 뭐 선언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뭐 연례 행사로 이게 사실은 뭐 금융 위기가 오고 이런 나라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이 베네수엘라 돈이 사실은 뭐 거의 휴지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 이런 데서 가장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가 되다 보니까 국민청원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 과세 계획 처리하십시오 이런 국민청원도 사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째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외환이 된 거죠. 외환이 되다 보니까 이 외국 돈에다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또 기존 개념에서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암호화폐 매매 차익 22%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엘살바도르는 이게 진짜 외환이죠. 이제는 외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약간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외국 돈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과세 계획을 뭐 과세를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외환이 되면은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또 해당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개념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사실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이런 정도가 있고, 뉴스가 그 잡코인이 문제입니다. 지금 잡코인들 이 거래소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뭐죠, 이 특근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앞두고 이제 잡코인들을 거래소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뭐 코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알트코인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뭐 상폐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폭락을 하는 거죠. 뭐 이거 보면은 코인빗 얼마 전에 이제 또 상폐한다고 하고, 종료 대상 코인으로 이런 걸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렉스, 이오, 판테온, 뭐 덱스, 뭐 이런 뭐 듣지도 못한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상폐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사고 있으면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코인을 사고, 가급적이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던 게 사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앞으로 이런 잡코인하고는 아마 그 방향이 조금 많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비트 다오가 지금 출범하기 위해서 2억 3천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잡코인하고 사실은 개념적으로 얼핏 보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뉴스 같은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다오가 출시가 되면은 이것도 어차피 유통될 때는 토큰 형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그냥 이게 뭐 그냥 코인이 새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뭐 판테라 캐피탈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들어오고, 실제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 비트다오 같은 경우는 투자자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드는 그런 다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사람 이름을 보고 그다음 뭐 회사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투자 개념에서 보면은 괜찮죠. 예전에도 다오가 17년 말이었나? 아니죠. 더 오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였습니까? 17년 이때 처음에 다오가 이제 나왔을 때도 비탈릭 부테린이 다오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해킹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렸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거래가 될 때는 그 잡코인하고 뭐 사실 비슷한 거죠. 뭐 토큰의 형태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다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뭐 이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형태, 온라인 협동조합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모여가지고 암호화폐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탈중앙화 형태의 자율조직이 다오다. 그래서 토큰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전 17년, 16년에 다오는, 그때도 사실 좀 이게 뭐 말이 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때 다오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자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투자처를 뭐 이렇게 민주주의 형태로 투자처를 정하고 뭐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기억으로 제일 먼저 처음에 다오에서 투자를 했던 대상이
그 삼륜 전기차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해킹당해서 없어져 버리는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좋고 알트코인은 위험하고 뭐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런 다오 같은 형태로 새로운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상황 판단 같은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큰 알트코인도 같이 아마 이렇게 성장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아까 이런 잡코인하고는 사실 또 다르잖아요. 사실 뭐 이런 뭐 렉스나 뭐 넥스트나 뭐 이런 잡코인들하고는 사실 다른데 이거가 어쨌든지 보면은 뭐 핵심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는 뭐 사람들이 뭐 저런 잡코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뭐 이 댓글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뭐 도박은 누구 잘못이냐? 본인 잘못이다. 본인이 한탕 노리고 투기해놓고는 뒤통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투자는 책임 본인이 지어야지 뭐 무슨 소리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하고 또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둬가지고 저런 것들은 좀 별도로 따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그 개인이나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들이 인정을 하고 못하고에 대한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예전처럼 뭐 존재를 하느냐 뭐 존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미 이렇게 세계적으로 법정 통화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개인의 뭐 아니면 뭐 어떤 조직에서 뭐 이게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이게 실체에 대한 뭐 그런 개념은 사실 이제는 뭐 이게 뭐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좀 올랐다가 지금 좀 오늘 지금 또 사실은 새벽에 좀 내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 18일 금요일 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른 거는 사실은 이래 보시면은 13일부터 이렇게 좀 올랐잖아요. 이렇게 좀 올랐다 이렇게 내린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에 대비했을 때는 이게 오른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뭐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반등을 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번 하락하고 이렇게 오른 거에 대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쯤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높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난이도 조정이 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안 떨어지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던 게 이제 이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흘러줬어요. 다행히 안 떨어지고. 그런데 난이도는 지금 보시면 이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보시죠. 이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이때였어요. 이때. 이거 난이도 조정이 되고 나서 큰 폭으로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버렸던 거죠. 옆으로 이렇게 흘렀던 건데 그리고 나서 난이도가 또 한 번 지금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두 번 이렇게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하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난이도를 보시면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두 번 떨어진 거는 보시면 몇 번 안 돼요, 사실. 지금 보면은 최근에가 뭐 요때 있죠. 뭐 20년 12월 22일 뭐 요때 12월 말입니다. 20년 12월 말 요때가 가격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보면 12월 말이잖아요. 뭐 이렇게 엄청 오를 때죠. 이렇게 12월 말이 이렇게
이때 결국은 12월 말 되면은 난이도 조정이 되면서 두 번 정도 떨어졌을 때가 이렇게 난이도 채산성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주춤하다가 이렇게 급격히 이게 한번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꼭 요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면 요런 것들은 언제 또 이런 게 있었냐면 요 때도 있었죠. 한번 몇 번 있어요. 한 3번 정도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두 번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시면 이때도 있습니다. 이때 20년 6월 7일 이때도 아마 주춤하다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래 되면은 20년 6월 7일 이때잖아요.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를 20년 6월 7일 볼까요? 나오나? 한번 볼게요. (20년 6월 7일) 요때쯤 되네요. 그죠? 6월 18일부터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난이도 조정이 두 번 정도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오르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는 해시레이트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해시레이트 이렇게 지금 난이도가 계속 해시레이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난이도 조정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가격적으로는 이 난이도 조정이 되면서 채산성이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거가 더 극명했던 때가 또 언제였습니까 하면은 난이도를 보면 이때가 제일 심했습니다. 이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떨어졌습니다. 이때 18년 12월 중순 요때 18년 12월 중순 15일 이 정도 되겠죠. 이때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더 심하다는 거잖아요. 로그 차트로 봐야 되죠. 18년 12월 이때였네요. 18년 12월에 이렇게 죽을 쓰다가 난이도 조정이 되면서 두 번 정도, 한 네 번 정도 떨어졌죠. 난이도가.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는 처음 이제 이렇게 올라버리는 이게 19년 상반기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18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난이도가 사실은 옛날 걸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근데 떨어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드문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사실은 거의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게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거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래서 뭐 디스트리뷰션 해시레이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처참합니다.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멤플 카운트도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평균 내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지금 보시면은 1년 동안 치면은 작년 정도 해서 대충 11월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이미 한 번에 다 해먹고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미 다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서 난이도가 된 거고 어쨌든지 지금은 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큰 상승에서 앞두고 있는 그 전의 단계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다음번에 제가 또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투자 잘 하셔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